지난 시간에 자동 필터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서 필터를 눌렀단 말이에요. 자동 필터를. 그럼 이렇게 표시 목록이 보인다 그랬고요. 이때 근속 기간이 15년 이상이니까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 이상이니까 그래서 15라고 쓰면 15년 차 이상이 된 사람 보이고, 또 퇴직금에 가서 5만원 이하니까는 작거나 같음 눌러서 5만원 쓰면은 5만원 이하이면서 15년 차 이상인 사람을 걸러라 해서 김재욱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걸러진 거예요. 이게 자동 필터는 이렇게 하는 건데, 자동 필터가 해서 불가능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고급 필터밖에 없다. 자,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시트에 가서 고급 필터를 해보는데요. 자, 고급 필터는 조건을 별도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조건을 별도로 작성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A 16번째 셀서부터 H 19번째 셀 사이 이 안에다가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여기다가 만들어 쓰래요.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에서 불가능한 것도 다 가능하지만 문제는 내가 조건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입력할 줄 모르면 자동 필터는 쉽지만 고급 필터는 힘들다. 자, 먼저 조건을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책에 보면은 56쪽 밑에, 58쪽 밑에 조건이 써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근속기간이 크거나 같다 15 이렇게 쓰면은 근속기간이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근속기간은 이 글자를 말하는 거죠. 이 항목에 있는 글자. 그 다음에 퇴직금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퇴직금이 작거나 같다 5만원 이렇게 조건을 나열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16부터 H의 19 사이니까는 이렇게 조건을 걸어도 되고 얘를 여기다 걸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범위 내에다만 조건을 걸면 되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앞에다 조건을 걸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조건을 걸고 나면은 이제 원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원 영역에다 클릭을 해 놓고 고급 필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를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어딘가에 조건을 만들어 놔야 돼요.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고급 필터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책에도 자세히 조건을 쓰는 내용까지 보여줬으니까는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근속기간이다 퇴직금이라는 이 글자가 오른쪽 정렬이든 가운데 정렬이든 무슨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글꼴에 상관없이 글자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근속기간이라는 글자와 퇴직금이라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는 게 낫지 않겠냐. 굳이 잘못 쓰면 안 되니까는 그냥 원래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밑에다가 조건을 쓰는 게 낫지 않냐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15, 여기는 작거나 같다 5만원 이런 식으로 내가 요거만 써주자 이거지. 위에는 항목의 이름은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 원본에다 놓고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의 20번째 셀이 있어요. 밑에 A의 20번째 셀. 거기다가 추출하라고 써 있거든요. 자,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얘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얘가 조건이 되겠죠? 아니면 얘가 조건이 되든지 조건을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복사 위치는 책에서 A의 20번째부터 추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A의 20번째를 클릭하시면 되고. 확인 누르면 한 사람께 나오는 거죠. 자, 잘못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삭제하셔야 돼요. 이렇게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줄 자체를 제가 삭제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퇴직금이 5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A의 16부터 H 19번째 범위 내에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 이때 항목 이름을 직접 보시고 쓰셔도 되지만 글자를, 원 문제에서 있는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조건은 내가 직접 나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 데이터에다 클릭해 놓고, 이 동네. 본래는 블럭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여기다 클릭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원본이 돼요. 그러니까 원본은 이 동네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다가 블럭을 잡고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블럭을 잡지 않아도 블럭을 잡아주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는 여러분들이 조건을 나열해 준 데가 조건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의 20번째에다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야 밑에 항목이 떠요. 우리 시험은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 명령이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고급 필터 들어오면 얘부터 클릭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지정해 주시고 복사 위치는 A의 20번째부터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확인만 눌러주면은 짠 하니 답이 나온다. 그러면 자동 필터에서 걸러진 거랑 고급 필터에서 걸러진 거랑 결과가 같겠죠. 지금은 같은 조건이었으니까 이렇게. 책에는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지금 아까 자동 필터를 걸어서 걸러냈었잖아요. 거기다 고급 필터를 거시면 안 돼요.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는 자동 필터 했던 거고, 무작정 따라하기 2번 시트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고급 필터에 들어가면 책에는 요거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빨간 화살표 눌러가지고 위치가 어딘지를 이렇게 체크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거 하지 말고요. 그냥 여기다 이 허연 데다 클릭하고 블록 잡으면 돼요. 굳이 이 빨간 거 클릭해가지고 올 필요 없어요. 그럼 가서 또 들어가야 되잖아. 왔다 갔다 또 한 번씩 들어가잖아. 그냥 클릭하고 허연 데다 클릭하고 클릭하세요. 책에는 그 빨간 화살표를 누르라고 돼 있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단원 1초라도 아껴야 되거든. 우리 시험은.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따위죠. 확인 누르면 답이 들어가고. 자, 그것이 이제 62쪽에 이렇게 위쪽 나오는 거죠. 그리고 62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내가 조건을 잘못 걸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라? 이 결과를 블럭 잡아서 요만큼만 블럭 잡지 말고 아예 통으로 줄 단위를 블럭 잡아서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작업을 하자.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64쪽을 가볼게요. 64쪽. 자, 64쪽에 보면 아까 요 퇴직금, 근속기간의 조건을 입력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나이가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조건이 나이가 20대인 사람을 걸러내시오. 이거 있겠죠? 책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여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책에요. 얘랑 좀 바뀌어 있나? 바꿀까요?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조건은 뭐냐면 나이가 20대 이상이면서 급여가 80만원 이상인 사람만 걸러내라. 이런 얘기죠. 64쪽 꼭대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요 옆에다가 또 지역이 서울이다라고 쓰면 어떻게 되겠죠? 나이가 20대 이상이면서 급여를 80만원 이상 받는 서울 사람 찾아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조건이 많이 붙을수록 경우의 수는 줄어들겠죠.
자, 그럼 이거는 뭐죠? 이렇게 조건을 걸면 뭐가 되는 겁니까? 20세 이상이면서 8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거나 지역의 서울 사람이거나.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급여가 80만 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역이 서울인 사람. 그럼 이거는 뭐죠?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급여가 80만 원 이상이거나 지역이 서울 사람이거나 셋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나이가 20세 이상이면서 서울 사람이거나 급여가 8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같은 줄에 있으면 뭐뭐이고 and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둘이 서로 다르면 이거나가 되는 거고, 같은 줄이면 이고 예.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지역이 서울, 지역이 부산. 이건 뭘까요? 서울이면서 부산인 사람이죠? 출생지가 서울이면서 부산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은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뭐죠? 서울 사람이거나 부산 사람이거나 이런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줄여도 돼요. 이렇게 줄여도 돼요. 지역이 서울이거나 부산이거나. 왜냐면 같은 항목이면 어차피 줄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항목이 하나니까 같은 항목에다 물었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상관은 없다. 책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필기 시험에는 내가 조건을 걸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필기 시험에는 조건을 시험에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묻죠.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쓰면 보기 중에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줄이 다르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8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받는 사람이고, 80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200만원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20세 이상이거나 80만원 이상이거나 200만원 이하이거나. 그러면 급여가 8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도 될 수 있는 거고 200만원 이하라면 100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20세 이상인 사람만 찾는 거지. 급여는 상관없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면 빵원을 받던 1억을 받던 상관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묶어놓으면은 요 사이 범위에서 해당한 사람처럼. 아니면 이거는 뭐죠? 20세 이상이면서 200만원 이하를 받거나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8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거나. 조건을 내가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만들어진 조건을 내가 읽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기출 01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 01. 자, 제품 생산 현황표에서 생산 부서가 자, 여기 A 11번째부터 조건을 쓸 건데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생산 부서가 생산 2부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나 그랬네. 이거나. 그 다음에 생산량이 900 이상.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이고 생산량이 900 이상이잖아요. 근데 문제지는
생산 2부이거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내려가던 아니면 생산 2부가 내려가던 서로 줄이 달라야 돼요. 줄이 달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900 이상 900 이상 1500 이하라고 써 있으니까 생산량이 1500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900에서 1500 사이에 들어와야 되니까. 자, 조건을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조건을 쓰셔도 되고, 생산 2부가 내려가고 생산량이 올라가던, 생산 부서가 올라가고 생산량이 내려가던 상관은 없습니다. 줄만 다르면 되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먼저 들어온 게 위에 나오고, 나중에 조건이 내려가는 게 보편적인 상황인데,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어도. 자,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아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출력했죠? 요 위에는 항목 그대로 다 출력했잖아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생산 코드, 제품 코드, 그 다음에 뭐 생산 부서, 생산량, 그 다음에 분량률. 요 네 가지만 출력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5가지가 다 출력되거든요. 아까 고급 필터에서 보세요.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 지정하고, 복사 위치를 우리가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다 나와요. 최대 생산량까지 이게 다 나오는데, 책에서는 최대 생산량은 출력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하는 항목만 출력하라고 해서, 여기다 따로 써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문제는 순서대로 입력을 하되 누락된 게 있었지만 예를 들어 분량률을 먼저 출력해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미리 출력하고자 하는 항목을 미리 나열해 놔야 돼요. 미리 나열해 놔야 돼요. 나열해 놓지 않으면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원본에다 클릭해 놓고 고급 필터 조건 범위는 여기가 조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데 이때 복사 위치가 어디다? 아까는 우리가 비어있는 데를 클릭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18번째 줄에다가 미리 써놓은 데를 블럭 잡으셔야 돼요. 그럼 요 4가지 항목만 나는 출력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4가지만 나온다. 요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아까는 다 나왔잖아요. 다. 모든 항목을 다 출력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원하는 항목만 따로 추출해낼 수 있다. 보시면 65쪽에 보시면 그 아래 해설의 오른쪽 단을 보시면 18번째 줄에다가 제품 코드니 생산 부서니 생산량 분량률을 미리 적어 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급 필터에 들어가서 이때 출력되는 위치가 어딘지를 그때 이제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그 항목이 출력이 된다. 자, 기출 02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 02. 자, 고급 필터도요. 고급 필터도 함수가 나옵니다. 근데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쉬운 함수를 내요. 자동 필터는 함수를 못 써요. 자동 필터는 정해진 기능만 쓰는 겁니다. 정해진 기능만. 근데 고급 필터는 내가 알아서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못 만들어서 문제지 실력만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조건을.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65쪽 상단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중에서 5월에 태어난 사람만 걸러내래요.
우리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했었어요? 블럭을 잡아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수식란에다가 5월생을 찾는 거였었죠. 는 month 가로 열고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고 F4번키 두 번 콩콩 눌러가지고 달러 표시를 앞에다 뺐었어요. 그리고 가로 닫고는 그때는 10월이었으니까 10월 입사니까 10이라고 쓰면 되고 이번에는 5월이니까 5라고 쓰면은 그리고 서식을 꾸며주면은 5월생만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든지 꾸며지겠죠. 꾸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이 아니라 뭐냐면은 5월생만 따로 추려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딘가에다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A의 15번째부터 D의 17번째 요 사이에다가 5월생인 사람만 추릴 수 있게끔 조건을 걸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은 19번째부터 출력해라 하는 얘기인데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생년월일이 5월인지 아닌지를 검색을 해야죠. 자 보세요. 는 month는 우리 배운 함수니까 그냥 쓸게요. month 누구? 요 바꿔상 첫 번째 데이터 거. 바꿔상. 이 데이터의 첫 번째가 바꿔상시 생년월일이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데이터를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제일 위에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괄호 닫고 는 5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도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예. 근데 조건부 서식에는 여기 달러가 들어갔고 우리 고급 필터에서는 달러를 안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무슨 얘기냐? 이 데이터 중에 첫 번째라고 하는 바꿔상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어봤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5월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6월이지 않습니까? 얘는. 그러니까는 거짓말이에요. 나 5월이 아닙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역으로 6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6월이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겠죠. 이렇게 결과가 false나 true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요 위에 있는 글자를 못 써요. 아까 조건은 이렇게 썼었어요. 생산 부서가 생산 2부, 생산량이 900에서 1500 사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직접 나열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조건을 물어봤더니 너 5월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참 또는 거짓, false, true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위에 있는 요 생년월일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요거. 이 글자를 사용을 못해요. 그게 엑셀 법이에요. 그러면 고객번호, 이름, 이 글자 어떤 거라도 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는. 그럼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에 가서 고급을 누르겠죠? 그 다음에 다른 정서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은 어떻게 된다? 조건은 얘가 아니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복사 위치는 이제 19번째 얘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겠죠. 이렇게. 근데 그냥 비워두자니 아쉽잖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false라고 떴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죠. 5월생이라고 써도 되고 왜? 여기 있는 글자는 쓰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엉뚱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5월 이렇게 써도 되고 내가 알아보게끔 아니면 안녕이라고 써도 되고 바보라고 써도 되고 사랑해요 라고 써도 되고 이 책처럼 월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 책에는 월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그 월을 왜 썼느냐? 5월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월보다는 그냥 5월 하고 물어보는 게 낫겠지. 안 써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데이터에 가서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면
블럭 잡아주고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고 하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여기 아까 비워둔다 하더라도 두 줄을 잡아야 돼요. 복사 위치는 19번째고 그리고 확인 누르면 5월색만 쫙 나온다. 잘 보셔야 돼요. 결과 내가 조건을 수식을 썼지 않습니까? 크가 나갔다 5월 뭐 이렇게 쓴다든지 했을 때 엔터를 딱 쳤더니 true나 false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 위의 글자는 저 상단에 있는 항목 이름 어떤 거라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생년월일이라고 들어갔었는데 이거조차도 쓸 수가 없다. 그럼 여기다 이름이라고 쓰면 안 되느냐? 이 이름도 쓸 수가 없다. 그럼 뭐를 쓰느냐? 비워둬라. 아쉬우면 다른 글자를 써라. 조건이 5월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그냥 비워두셔도 되고 책처럼 월이라고 써도 되고 꼭 월만 쓰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써도 되고. 자, 그것이 고급 필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급 필터를 세 가지를 풀어봤어요. 뭐뭐이고 뭐뭐이거나 뭐뭐인 것만 찾아보는 기능.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따로 추출하고 싶은 항목을 따로 분리해 놓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true나 false가 나오게끔 하는 조건도 있겠죠. 그럼 셋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섞어 놓는 거지.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항목은 원하는 것만 따로 추려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배운 범위 내에서 하시면 돼요. 네. 뒤에 가서 또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자, 교재 68쪽 계산 작업입니다. 자, 계산 작업을 굉장히 재밌어요. 자, 계산 작업은 일반적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함수는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 함수 펑션. 펑션을 우리말로 다시 풀면은 기능이라고도 해요. 함수가 기능이에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F1번서부터 F12번 키가 있죠? 그 F가 펑션이에요. 펑션 키예요. 그러니까 F1번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키보드에? 헬프. 그러니까 F1번 누르면 대부분 도움말이라는 기능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F1번 키에다가 헬프라고 찍어 놓은 거야. 근데 F2번은 주로 F1번은 뭐든지 어디든 프로그램이 다 도움말이 나오게끔 법으로 정한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F1번 누르면 도움말이 나와요.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F2번은 엑셀에서는 이름, 셀 내용 고치는 거, 윈도우에서는 폴더나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는 거 이런 정도로만 써요. 다른 데서는 F2번을 뭐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F3번은 검색하는 경우를 많이 써요. 검색키는. 그러니까는 F1번서부터 F12번 12개 기능 키 중에 정해진 것도 있고 내가 정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함수라는 거, 함수가 바로 기능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는 sum 하고 1, 2, 3, 4를 나열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1, 2, 3, 4를 더하는 게 아니라 1, 2, 3, 4라는 값을 더하시오라는 기능을 호출하는 거예요.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엑셀을 불러서 엑셀에서 네가 좀 계산 좀 해줄래? 라고 기능을 호출하는 겁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 배가 고파요. 뭐를 좀 먹고 싶어요. 근데 내가 뭐를 해 먹으려고 봤더니 재료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료를 사러 갈 수 없으니까 편의점 가잖아요. 편의점 가면 기본적인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편의점이 기능이죠. 야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능이야. 그럼 믹서기라고 하는 기능은 뭐예요? 뭐를 갈아내잖아요. 그렇죠. 혼합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믹서기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막 직접 손으로 갈아서 섞으려 그러면 힘든데 믹서기에다가 재료를 넣고 버튼 누르면 쫙 갈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믹서기는 갈아버리는 기능이다 이거죠.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 믹서기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자, 데이터를 여기다 범위를 정해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한 5천만 개가 있어요. 거기는 합계를 다 구해야 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엑셀을 불러서 네가 합계를 계산하라 라고 명령을 부르는 거죠. 그게 기능이에요. 자, 이 책에 보니까 통계함수, 텍스트함수 이런 걸 배운다 그러는데 첫 번 문제 보세요. 첫 번 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에서 가장 큰 점수, 두 번째로 큰 점수를 계산해서 그 차이를 구하라고 써 있어요. 1번에 max란 함수를 쓰고 large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문제를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max가 뭐냐면 맥시멈의 줄임말이에요. 맥시멈. 최대값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는 max 괄호 열고 범위를 블록을 설정해주면 그 범위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가장 큰 값을 계산해줘요. 알아서. 내가 눈으로 보면서 가장 큰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엑셀이 찾아준다 이거죠. 자, 어떻게? 는 max 가로 열고 범위를 주면 돼요. 그럼 범위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미니멈은 범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average라고 쓰고 범위를 정해줘요. 범위를. 그럼 그 범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평균을 지가 계산해요. 소점이 몇 자리가 나오든지 간에 알아서 착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평균을 구하고 싶을 때 데이터를 쭉 보면서 합계를 내고 그걸 개수로 나눠서 할 필요가 없이 는 average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쟤를 부르면 average라는 함수가 알아서 착 평균을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배우냐면은 합계를 계산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합계를 계산하도록 기능을 부르는. 그렇죠. 우리 집 청소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청소하기 힘들어. 몸도 아파. 그럼 청소 도우미 부르잖아요. 청소 도우미가 오셔서 도와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돈도 없으면 그것도 못하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청소 도우미를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을 모셔야 되는데 음식을 양이 많아. 나도 잘 음식을 못 만들어. 그럼 음식 잘 하시는 분 호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비용을 내면 도와주시잖아. 그런 게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한번 불러볼게요. 열기 눌러서 섹션 05번 문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자,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1번 문제가 이 중간고사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을 거예요. 눈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가장 큰 게 뭐예요? 90. 두 번째로 큰 거는 88. 90에서 88을 빼면 2가 나오겠네요. 그럼 답이 2일 거예요. 2 이렇게. 근데 데이터가 몇 줄이에요? 지금 8줄이잖아요. 8,000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8,000줄. 그럼 8,000개 중에서 어느 게 가장 큰지, 어느 게 두 번째로 큰지, 뭐 10번째로 작은지 계산하려면 어려워요. 그때 함수를 부르는 거예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fx 누르래요. 그런데 최대값 구하는 max 함수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긴 있어요. 여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골라야 돼. 그럼 그게 재무 함수인지 날짜 시간 함수인지 수학 삼각 함수인지 통계 함수인지 모르죠. 최대값 구하는 건 무슨 함수라고 써 있어요? 책에는 통계 함수라고 돼 있어요. 합계는 수학 함수고요. 평균은 통계 함수입니다. 달라요. 많이 쓰이는 건데. 그러면 맥스가 통계인지 수학인지 뭐인지도 그거마저도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통계 함수에 가서
여기 가서 max를 찾아가지고 얘를 확인 누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는 max라고 쓰세요. max라고 쓰세요. 그럼 여기 max라는 함수가 보이나요?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하여튼 마지막에는 괄호를 열어야 돼요. 괄호를 열고 밑에 보세요. 밑에 괄호를 딱 여는 순간, 괄호를 열기 전까지는 max가 무슨 함수인지 설명을 해줘요. 지금. 근데 괄호를 딱 열면 문법이 나옵니다. 문법. max라는 함수의 문법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이 뜨는데 넘버 1, 넘버 2 하고 쭉 나열하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때 fx를 누르는 거예요. 그때. 그럼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max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값을 구하려는 범위가 어딘가요? 물어요. 그때 여기를 범위를 딱 정해주면은, 이렇게 정해주면은, 8개를 블럭 잡았네요. 그 중에 가장 큰 값은 90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고 확인 누르면 뭐가 나왔다? 맥스 함수만 나왔죠. 맥스 함수만. 자, 그러면 이제 지워보고 라지 함수도 써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라지 함수. 는 라지 가로 열고, 라지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건지, 세 번째로 큰 건지, 첫 번째로 큰 건지, 몇 번째로 큰 건지, n 번째로 큰 건지. 여기는 k 번째 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괄호 열고, 밑에 문법이 나오는데 이 문법을 잘 모르시면 그때 fx를 눌러라. 이때 어레이는 이 데이터가 되겠고요. 8개 데이터가 어레이가 되고, 이때 k는 뭐라고 쓴다? 두 번째로 큰 거니까 2라고 쓰면 되죠. 그러니까 밑에 뭐라고 쓰냐면,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구나. 88이네요. 라고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 함수를 어떻게 돼? 결합을 해줘야죠. 한번 메모를 해볼게요. 는 max 가로 열고, 아까 어디서부터?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0이 나온 거예요. 여기다가 빼기 라지라는 함수를 쓰고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 그리고 콤마 2. 콤마 2는 뭐다? 두 번째로 큰 거. 만약에 여기다 3이라고 쓰면은 세 번째로 큰 거. 여기다 1이라고 쓰면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면 맥스하고 똑같지. 그죠? 라지에 콤마 1 쓰면 맥스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69쪽에 가면 책에는 어떻게 썼다고요? 여기다가 fx를 눌러가지고, 자, 여기다 먼저 클릭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fx에 가서 얘가 통계 함수인지를 찾아가지고, 책에 통계 함수를 찾아가지고, 이 중에 max를 찾으래요. max를 찾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여기에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 뒷면 보이세요? 여기 위에? 여기 수식. 여기 수식 보이세요? 여기다 빼기 누르고, 다시, 함수 삽입을 누르래요. 함수 삽입이 어디 있어? 여기 가서, 함수 삽입을, fx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fx를 누르면, 다시 함수가 나와요. 여기다가. 무슨 함수 쓰라고요? 아까 라지? 확인 누르고, 이때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 콤마 2 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책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근데 불편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라지 함수가, 맥스 함수가 통계 함수인지 수학 함수인지 재무 함수인지를 먼저 외워야 내가 범위를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찾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는 맥스라고 쓰고 괄호를 열고 함수는 알려준다 그랬으니까 그냥 바로 fx에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범위를 정해주겠죠, 이렇게. 그 이제 뒤에다가 빼기 누르고 라지 함수 쓰라고 그랬잖아요. 라지를 써. 그럼 이제 여기 열리니까 이때 얘를 정해주고 여기다 2 쓰면 합이 되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빠르죠. 수월하고요. 이제 알면은 직접 나열하는 거고 아직은 모르니까는 마법사를 불러서 써볼 그런 기능을 해봐야 돼요. 7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약간 붉은색 톤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놓고 박스를 그려놨어요. 수식의 2해 는 맥스 가로 열고 2의 네 번째부터 2의 11번째. 이게 뭐냐면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자, 보세요. 이거지. 는 믹서 가로 열고 생강 마늘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강하고 마늘을 믹서기로 갈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게 함수라는 거란 말이에요. 함수 기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함수는 그냥 괄호 열고 블록을 잡아주고 끝나는 게 있고 어떤 함수는 뒤에 컴마 2라고 쓰고 뭐라고 쓰는 게 또 나열하는 게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되는 함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함수는 괄호 안에 4가지를 기록해야 되는 함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쪽 동네 저쪽 동네 한 5군데 동네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는 썸 괄호 열고 이쪽 동네 컴마 저쪽 동네 컴마 하고 블록 잡고 컴마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컴마를 여러 개를 나열해서 서로 다른 명령을 걸어야 되는 함수도 있다 이거지. 뒤에 가면 배울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최대값이 나왔어요. 그럼 기말고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요 보세요 여기 자동채우기 있잖아요. 자동채우기 우리 안 배웠어요? 배웠죠? 얘를 옆으로 훑어주면 돼요. 그냥 답이 나와요. 근데 한 번 더 해보자고. 자, 는 맥스 가로 열고 fx 누르면 근데 맥스 함수 가로 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최대값을 구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말고사 블록 쭉 잡아주면 되겠죠. 괄호 닫고 빼기 라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블록 잡아주고 컴마 2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럼 맥스로 끝나지만 두 번째로 큰 거를 찾으시오. 뭐 몇 번째로 큰 거를 찾으시오라고 하면은 라지를 쓰고 범위 정해주고 컴마 2 그럼 이 두 번째로 큰 거.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제일 작은 거.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서 제일 작은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고 이거는 뭘까요? 스몰.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 찾는 거고요.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찾는 거예요. 몇 번째로 작은 거. 제일 큰 거는 맥시멈이고 제일 작은 건 미니멈이고 몇 번째로 큰 거는 라지고 몇 번째로 작은 거는 스몰이고 이런 함수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잘은 몰라도 함수 많이 배웠어요. 썸이니, 뭐 에버레이지니, 맥스니, 라지니, 이런 함수들을 하나씩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이 끝나고 나면 옆에도 똑같이 이하 동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자동 채우기를 쭉 훑어주면은, 우리 자동 채우기 안 했나요? 그러니까 안 했네. 자, 보세요. 자동 채우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순위 계산하겠죠? 나이도 계산하겠죠? 근데 순위를 계산할 게 8개죠? 나이도 계산할 게 8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8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한 번을 계산해. 한 번. 여기도 지금 최대값에서 두 번째 큰 값을 빼줬지 않습니까? 한 번을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로 옆으로 쭉 훑어가는데, 자동 채우기는 뭐냐면 요거예요. 잘 보세요. 셀 포인터가 있어요. 셀 포인터. 굵은 테두리 선이 나타나는 셀 포인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 오른쪽 끄트머리 밑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얇은 점이 있습니다. 얇은 점. 여기를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얘를 붙잡고 내려가던 옆으로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똑같이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3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3번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돼요. 그게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미납자 수는 한 번 계산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순위는 어때요? 8개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그러면 순위를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해서 8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한 번만 계산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해볼 거예요. 72쪽. 해설은 거기 나와 있고요. 본 문제는 68쪽.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 평균을 기준으로 내 순위를 계산하래요. 그럼 평균이 큰 게 1등이에요? 작은 게 1등이에요? 문제지 뭐라고 써 있어요? 평균값이 큰 학생이 1등이에요. 이건 꼭 명시합니다. 왜냐면 작은 게 1등일 수도 있거든요. 큰 게 1등이고 어떨 땐 작은 게 1등이고. 자, 볼게요. 는 무슨 함수 쓰래요? 랭크를 쓰래요. 자, 는 랭크 괄호 열었더니 뭐라고 나와요? 넘버, ref, 오더. 3가지가 들어있죠? 는 랭크 안에 괄호를 열었더니 문법이 나와 있잖아요. 넘버가 뭐고, 지금 넘버 입력하라는 거예요, 넘버. 그 다음에 ref도 입력을 해야 되고, 오더도 입력해야 되는데, 오더는 대괄호가 붙어 있죠? 대괄호가 붙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옵션이란 뜻입니다, 옵션. 자, 그럼 랭크가 뭔 말인지는 아까 순위 구하는 함수라고 알려줬는데, 자세한 걸 모르잖아요? 그때 fx를 누르는 거예요. 그때 얘를 이제, 그럼 여기 뭐라고 떠요? 넘버가 뭐고, ref가 뭐고, 오더가 뭔지 밑에 설명을 해주거든. 자, 넘버는 뭐냐면요,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에요. 순위를 구하려는 값. 뭐죠? 내 평균 점수. 내가 77.5를 받았는데, 내가 몇 등인지를 또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점수가 되는 거고. ref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ref는 뭐라고 돼 있어요? 참조. ref라는 말은 리퍼런스의 줄임말이에요. 리퍼런스. 참조. 엄마 나 3등 했어. 하고 학생이 엄마한테 막 쫓아가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3등 했어? 전교에서? 했더니 아니. 니네 반에서? 아니. 우리 모임에서. 니네 모임 몇 명인데? 4명. 4명 중에 3등 한 거예요. 100명 중에 3등인지 1000명 중에 3등인지 알아야
그렇다면 이 77.5가 몇 등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봐야지. 이 중에서 얘들이 지금 같이 시험 본 사람들이잖아요. 점수들. 여기. 그리고 오더는 뭐냐면 큰 값이 1등인지 작은 값이 1등인지를 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숫자가 오더인데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뭐라고요? 내림차순. 큰 게 1등이라고. 지금은 문제지가 큰 숫자가 1등이라고 했으니까 0을 쓰든 아니면 안 쓰든 하겠죠. 근데 작은 점수가 1등일 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때는 0이 아닌 걸 써야 돼요. 0이 아니고 1. 0 아니면 보통 1 쓰거든요. 1을 만약에 쓰면 뭐가 돼요? 이때는 작은 게 1등이라는 뜻이고 안 쓰면 또는 0을 쓰면 뭐다? 큰 수가 1등이라는 거고. 확인. 자, 랭크 함수는 내가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있어야 되고 그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 포함된 영역이 있어야 되고 큰 숫자로 1등인지 작은 숫자로 1등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랭크는 꼭 나와요. 얘는 반드시 나오는 함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필기시험도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못 외우면 기억을 못 하시면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 필기에서 한 문제 틀리고 실기도 한 문제 틀려요. 실기에서는 한 문제가 8점입니다. 함수는 3개 이상 맞춰야 돼요. 어떤 수가 있어도 5개 중에서 잘하면 2개를 맞춰도 돼요.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해. 그래서 3개를 맞추라고 되어 있거든요. 필기시험에서는 40문제 중에 엑셀이 20문제가 나오고 그 20문제 중에서 12개 이상을 맞춰야 돼요. 아니 8개 이상은 최소 맞춰야 되고 합이 24개가 나와야 돼요. 40개 문제 중에서 8개 이상을 맞추려면은 얘는 분명히 나온다고 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넘버는 뭐라고요? 순위를 구하려는 값 뭐죠? 내 점수, 내 평균 점수죠. 내 평균 점수가 되고 컴마 REF 참조 영역은 뭐라 그랬죠? 우리 평균 점수다. 8명 시험 본 영역 컴마 오더를 써봐야 되는데 오더 뭐라고 돼 있어요? 내림차수는 뭐고 오름차수는 뭐다? 내림차수는 큰 게 1등일 때 그때는 뭐를 쓴다? 0. 작은 게 1등일 때는 1 쓴다. 그런데 0인지 1인지 몰라도 위에 거 있죠. 위에 거. 지금 0이 위에 있죠. 얘는 안 써도 된다. 얘를 쓰고자 한다면 아래 거는 반드시 필요하면 써야 되지만 위에 거는 0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렇게 인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0 쓰면 되겠죠. 0.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괄호다. 얘는 2등이네요. 저 밑에 거 한번 가볼까요? 밑에. 요거. 는 랭크 가로 열고 넘버는 뭐라고요? 내 왼쪽에는 내 평균 점수. 순위 관련 함수가 이거니까. 순위 관련 값이. 컴마. REF 참조 영역은 어디라고요? 우리 반 시험 본 8명. 우리 시험 본 8명. 뒤에는 써도 된다. 오더는 쓴다, 안 쓴다? 컴마하고 0 쓰는데 이거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랬죠? 자, 한번 제가 볼게요. H 두 번째다가 H 두 번째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H 두 번째 셀입니다. 자, H 세 번째 셀은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쭉 가서 H의 11번째는 뭐라고 썼는가 볼게요. H 11번째는 이렇게 썼어요.
요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얘들은 바뀌지만 뒤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안 바뀌죠?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아까 계산할 때는 이 위에 것들의 8개들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 얘도 뭐라 그랬어요? 위에 8개 중에 최대값을 구하라. 얘도 자동체크 했더니 위에 8개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서 구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해놓고 나서 자동체크를 하면은요. 아까 7등이었던 애가 1등이 돼버려요. 문제가 엉망이 돼요. 그 이유는 이 결과를 직접 나열해 보면은 달라져요.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즉 8개든 8,000개든 80만 개든 각각 계산해 보면 답이 안 틀립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하면 편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51.5 꼴찌가 2등이라고 그러지 않나? 72가 1등이라고 하졌나?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했어? 지금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잖아요. 얘는 변동이 되지만 얘는 변동이 없어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얘들 있지 않습니까? 얘. 변동이 없는 영역 있잖아요. 여기다가 F4번 키 눌러준다. 달러를 찍어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평균 점수를 컴마 이 전체 범위에서 순서를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때 이 블록을 잡아냈잖아요. 요거 거기다 F4번 키 누르면 양쪽에 달러가 콩콩콩콩 하고 들어가요. 뒤에 컴마 0은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엔터. 그리고 자동 체크를 해주면 이상 없이 답이 나와요. 답이 이렇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계산해보면 공통적으로 답이 보여요. 지금 8개 데이터를 풀어보지 않고 제가 3개 데이터만 풀어봤어요. 그랬는데 어디는 변동이 되고 어디는 변동이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변동이 안 되는 영역은 뭐다? 달러 표시가 찍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자동 체크해주면 밑에 수식을 보시면은 다 녹색 부분은 참조 영역은 다 달러가 알아서 들어가요. 이 달러가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거 표시는 뭐냐 이거지. 이거 표시를 우리 그 F4번 키 있었잖아요.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이 순서가 F4번 키 눌러주니까 달러가 쾅쾅쾅쾅 찍혔었잖아요. 근데 F4번 키를 한번 더 눌러주면 달러가 오른쪽으로 가고요. 다시 눌러주면 왼쪽으로 가고요.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된다? 달러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사라진 상태에서 F4번 키 다시 누르면 달러가 양쪽에 찍히고 이런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상대 얘를 우리는 절대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뭐다? 혼합. 얘도 혼합. 뭐가? 셀 주소 방식이 있어요. 셀 주소 방식. 셀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셀의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 표시 방법이 셀 주소 표시 방법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셀의 주소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지. 상대적으로 할 거냐, 절대적으로 할 거냐, 혼합적으로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표시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303호 강의실은 302호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 왼쪽에 있는 강의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주소를,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을 전혀 길을 모르는 사람 보고 찾아가라 그래요. 실제로 그런 거 보셨어요? 저번에 뉴스인가? 어디 뭐 쇼프로에 나왔는데요. 시골에서 우편물이 오는데, 편지 봉투에 뭐라고 써 있는가 봤더니, 뭐 경상남도 무슨 군, 무슨 동하고 나왔어요. 거기까지 나왔는데, 마을회관 뒷집, 이렇게. 마을회관 뒷집에 내가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몇 번지 몇 톤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마을회관 뒷집, 거기 할아버지네 집,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체부 아저씨 알고 알아서 배달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온대요. 마을회관 뒷집, 마을회관 오른집, 마을회관 뒤에 뒷집, 뭐 이렇게 써서 보낸대요. 그러면 알아서 다 배달해준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상대예요, 상대. 근데 몇 번지 몇 호 이렇게 표시하는 건 뭐다? 절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요거는 안 나오고, 얘는 나왔었죠? 언제 나왔었어요? 조건부서식 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쓰는 거 다 상대인데, 평상시에 쓰는 건 상대인데, 절대 주소도 시험에 나와요. 필기, 실기 다 나와요. 필기에서는 혼합 두 가지 다 나옵니다. 혼합 두 가지 다 나와요. 이거에 대한 사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얘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헷갈려요. 그렇게 해서 공부할 겁니다.